5페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는 1번은 지금 뭐였어요? 유년 12궁을 못 쓰는 경우가 이제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년 12궁에서 241페이지나 243페이지나 244페이지 요거는 유년 12궁을 쓸 수 없는 경우고요. 이제 유년 12궁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첨서부터 해서 그걸 알죠. 유년이 어디로 올 때? 선천명궁, 대한명궁, 신궁. 그 다음에 유년 록기가 선천명궁, 대한명궁, 신궁을 움직일 때.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그냥 다 뭐랑 연결될 때. 선천명궁, 대한명궁, 신궁에 올 때와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일 때 유년의 사화가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그런데 유년 형로선이 있잖아요. 유년 형로선 다른 거는 뭐 이제 다 똑같이 쓰는데 유년 형로선만 잘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년 형로선을 못 쓰면 이 형로선의 유년 형로선의 의미는 원래 무슨 의미만 있었어요? 형로의 의미는 없었죠. 형로의 의미는 없고 그냥 변화의 의미, 변동의 의미만 있었잖아요. 변화, 변동의 의미만 있었는데 이제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있을 경우는 이거 쓸 수 없을 때고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있을 때는 이거를 형노의 의미, 형제의 의미, 노복의 의미, 그 다음에 뭐 변화 변동도 되고요. 변동도 되고,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 노복. 요 의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있을 때는 이 형제 노복의 의미가 분명히 개입이 돼요. 그래서 유년은 원래 가록 각이잖아요. 그죠? 유년이 유년의 록기가 움직인 건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없을 때는 그냥 가록 각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생과 결과의 의미만 있지 길흉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있을 때는 진록, 진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록, 진기가 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길흉의 의미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발생과 결과의 의미도 있지만 길흉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길흉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길흉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을 발생했느냐, 대한을 결과했느냐 의미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년 형로선을 쓸 수 있으면 유년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245페이지 남편이 사망했대요. 사망의 상관궁은 뭐죠? 사망의 상관궁선은 형로제복이죠. 형로제복 목숨선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건데 사망의 상관궁이. 제일 쉬운 거야. 사망의 상관궁은 형로제복선이고 상관성은 상문백호, 천곡, 사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천수 뭐 그런 것 다 움직여야 되죠. 생지 뭐 이런 거 다 움직였죠. 그런 거가 움직이면 돼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상문 백호예요. 자, 일단 명궁을 보시면 명궁이 뭐예요? 축궁에 천부, 대궁에 염정칠살의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응수 건원이에요? 노상 매시예요?
첨부가 양타, 영성, 뭐 이렇게 자탐을 이쪽으로 차성한 거 하면 천형 이렇게 보니까 염정 칠살이 뭐가 돼요? 노상, 매시가 되죠. 그죠? 노상, 매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궁을 보시면 자, 부처궁에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무곡, 화록에 문곡, 화, 기가 돼 있죠. 그죠? 록했다가 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선천에서. 그 다음에 해자궁의 파군이 문곡의 화기랑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해자궁의 문곡의 화기를 만나면, 그러니까 7, 8항 사주들은 창곡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해자궁의 파군은 문곡의 기를 만나면 이게 뭐라 그랬죠? 해자궁이 물이니까 물이란 힌트를 줘도 생각이 안 나나? 물에 빠져. 물에다가 뭐를 만든다? 무덤을 만든다. 그죠? 수중 작총이죠. 수중 작총. 물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수중 작총. 그 다음에요. 대궁에 보면 영성타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창, 영곡 타무가 되죠. 부처궁 자체에. 영곡, 타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월의 질병성이 있고, 더군다나 무파상은, 해자궁의 무파상은 파조, 파가 단호록으로 육친인연이 가깝다, 육친인연이 불리하다. 육친인연이 불리하다. 거기에 천월의 질병성이 있고 거기다 또 뭐도 있어요? 상문, 백호의 사망성도 있죠. 그 다음에 대궁에 또 뭐 있어요? 고신 있고 파세 있고 비렴 있고 거기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무곡의 록 말고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쌍중 살파랑이죠. 그게. 그 다음에 염정이에요. 염정 입장에서 보면 저쪽 천이궁 염정 입장에서 보면 칠살의 사망성이고 경양의 사망성 것도 같이 있으면서 창곡을 만나는데 천형을 만나고 창곡을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염정이 그 창곡을 만나면서 이렇게 흉살이 같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염정. 창곡이 지금 문곡의 기가 되면서 이게 살성이 많잖아요. 천형, 경양. 칼 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이거 뭐예요? 상명, 요수죠. 명이 짧다고요. 그래서 부처궁 입장에서 봤을 때가 훨씬 더 불리하죠. 그죠? 부처궁이 영성 문곡에 무곡의 고독격도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마, 절종마,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부처궁이 굉장히 불리하죠. 자, 복덕궁을 보시면 신궁에 있는데 자, 자미가 자, 보필이 있나요? 보필이 없죠. 고군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살성이 너무 많으니까 뭘로 변했어요? 무도지군으로 변했죠. 그러면서 천형의 형극성 또는 질병성이 있고 천곡에 곡소리 나는 별들이 있고 그 일직선에 보시면 유궁에 봉고, 천관, 절공, 순공, 천허, 그죠? 자, 자탐 탈속승적인 속성이 있죠. 그죠? 완전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복덕궁 자체도. 자, 그래서 부부 인연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게 좋은 부부 인연이 아니죠. 더군다나 문곡의
화기가 되니까 더 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사망해서 혼자 고독하게 살 소지가 많은 사주죠. 사주 자체가. 네. 그래서 언제 갔냐면 이제 38세 진궁 병진년에 갔단 말이에요. 병진년에. 자, 그럼 대한이 어디가 있어요? 진궁, 거문궁에 가 있죠. 그죠? 거동은 뭐라 그랬어요? 진술충미의 거동조합은 뭐라 그랬죠? 감정. 진술충미의 거동조합은 감정, 고충이죠. 그 다음에 거문도 무슨 살이냐면 격각살이에요. 격각살.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살이에요? 자꾸 분리되고, 그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살이란 말이에요. 거문 자체만요? 네, 거문을 격각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육친 분리의 별에, 그러니까 격각살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서로 초선용학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처음에 잘 지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간격이 생기는 거야. 거동의 감정고충이고, 그 다음에 함지의 태양에, 미시니까 함지의 태양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긴 했죠. 함지의 태양에 화성을 보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거화양이 되는데 거화양까지는 안 됐어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대한내궁으로 선천의 화기와 대한의 화기가 들어왔는가 보자고요. 대한내궁으로. 대한내궁으로 선천의 화기는 안 들어왔죠. 근데 무간, 무진대한이니까 무간, 천기, 화기가 대한 내궁으로 들어오죠. 그죠? 인궁에 있는 천기, 화기가 대한 내궁으로 들어오니까 내궁으로 들어오는데 천기나 태음에 뭐 로건이 앞에 없잖아요. 선천의 로건이 없으니까 그냥 천기, 화기의 흉의를 그대로 받는 거죠. 네. 천기 화기의 흉의를 그대로 받아서 이 대안 안에 천기 화기의 흉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대한도 보면 보필 말고는 굉장히 어두운 별들로 다 돼 있어요. 지공이나 뭐 회기나 뭐 천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음살도 만나고 해신 뭐 이런 식으로 썩 좋은 별들이 거기도 없죠. 보필 말고는. 자, 그러면 대한의 발생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간, 탐낭, 화, 록이죠. 네. 탐낭, 화, 록인데 거기가 궁선이 뭐예요? 형로, 제복선이죠. 묘궁에 탐낭, 화, 권을 하, 록으로 발생했죠. 네. 자, 근데 거기는 대한의 내궁이에요? 외궁이에요? 외궁이니까 탐낭화 권을 발생시킨 탐낭화 록으로 발생시킨 길상함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영, 천곡을 발동을 시키며 탐창이 됐죠. 자, 형로제복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목숨선, 밥줄선, 투자선, 또 복덕궁이 들어가니까 감정선, 정서선 이렇게 해석하죠. 네. 자, 탐낭화권을 탐낭화록으로 발생을 시켜서 그 결과는 어디로 갔어요? 인궁의 선천부질, 대한부간, 그러니까 부간부질이죠. 그죠? 부간부질의 천기, 화, 기가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나쁜 거예요? 부관부질이니까. 기월은 변동이고 역마예요. 심장 불로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천기의 기는 뭐가 되겠어요? 계획, 착오죠.
그래서 기월에 천기화기가 결과화돼서 그 대한내공으로 돌아오니까 부관부질이니까 부처의 지렉, 그죠? 부처의 문서, 관록의 문서 이렇게 되겠죠. 그거가 천기화기 계획착오로 흉의가 나한테 오게 되죠. 진기로 작용하니까. 근데 그 궁선에 지금 보면 병부, 병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밑에. 그러니까 분명히 자 부처가 변동하는데 뭘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 질병. 그죠? 병부, 병지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심장불로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질병이 확 드러나겠죠. 응? 네. 자, 1차 발생, 1차 결과는 그런데 자, 일단 1차 발생이 묘궁이니까 1차 발생이 묘궁이니까 해궁에 지금 뭐 있어요? 겸상을 의미하는 선천의 파군화 록이 있죠. 그러면 탐낭화록과 파군화록이 해묘미궁에서 만나야 되니까 미궁이 뭐가 돼요? 미궁이 2차 발생되죠. 자, 여기가 1차 발생이고 이게 인자궁이 돼서 해묘미 만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2차 발생인데 여기가 뭐예요? 명천? 자전 명천이죠. 그죠? 여기가 자전선에서 자전명천, 자전의 전택의 천이 자녀의 천이에서 정부살의 노상매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겠죠. 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여기로 끌고 가면 그죠? 대한의 탐낭 화록과 해궁에 있는 파군 화록이 만나서 뭐가 돼요? 여기가 다시 차성 2차 발생이죠. 차성 2차 발생으로 여기도 자전명천이죠. 자전명천에 거동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룡고충. 이거는 저 대한내궁으로 들어오니까 진록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보필도 발생시키지만 지공, 화성도 발생시키는 거예요. 눈 아파? 안 약죠? 병이 나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사주 명관이 비슷해서 그런가. 아이고, 거문이 움직여서 그런 거야. 거의 움직이니까 이렇게. 야. 만화책 열심히 봐서 그래. 하나는 그냥 눈물이고 하나는 알러지. 근데 알러지가 지금 있는 것 같아. 그걸 넣어. 나도 아주 요새 병원 순례하느라고 죽겠어. 아주 신궁에 올 1년 내내 아플 거야. 아마 지레꿈 움직여갖고. 아유 지겨워. 응, 됐죠? 자, 발생이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요? 발생이. 자, 여기 1차 발생은 지금 형로제복선이니까 형로제복선의 신궁이죠. 형로제복의 신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목숨선, 투자선 그걸로 이제 놓고서 이게 지금 뭐 투자선으로 갔을 거냐, 목숨으로 갔을 거냐는 이제 따져봐야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서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부관, 부질의 천기의 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질병, 남편의 문서, 관록의 문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진기로 흉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진기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쌍병부가 있고 병지니까 남편의 질병일 가능성이 더 많죠. 병부, 병 이걸로. 그죠? 문서보다. 네? 뭐가? 부모? 아, 부모로 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미가 있으니까, 그죠? 윗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발생이 윗사람이니까. 그걸로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부모공 자체는 지금 좋아요, 나빠요, 사실은. 선천의 부모공 자체는. 괜찮죠? 그건 아니죠. 지금 나쁜 거는, 그러니까 이 명반상에서 불리한 건 누구예요? 부처가 지금 제일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발생 했잖아요. 이렇게 2차 발생, 차성 2차 발생의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부처죠? 인자가. 인자가 부처궁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부처궁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부모궁이랑 대안의 부처궁이랑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 선생님. 근데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원인이 되는 그거를 찾으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좋아도 뭐 저기 흉이가 막 들어오면 죽기도 하는데 일단 사주 자체에 명반 자체에 부처궁이 입이 나쁘니까 일찍 뭐 이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건 지금 사별 소지가 더 많잖아요. 왜냐면 수중작정에 영창타무에 염정에 상명요수 이렇게 되니까 사별 요소가 더 많단 말이지. 부모가 만약에 죽는다면 대안에 이게 부모. 그렇지. 부모가 인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지. 부모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럼 이게 아니면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온단 말이야. 얘도. 이미 지금 대한이 자전선 대한에 가 있으니까 집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녀 아니면 집안 또는 전택 뭐 땅 사고 뭐 팔고 이런 문제죠. 응? 근데 거동의 감정고충 성계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뭔가 거기 지금 보면 뭐 회기도 있고 복병도 있고 뭔가 이게 천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썩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닌, 감정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동의 감정고충이 있는데 그 감정고충이 천기, 어떤 생각 또는 뭐 계획, 착오가 생기는, 또 심장불로가, 그러니까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병부 병 이렇게 있으니까 음살에 천무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거의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질병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감정고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감정고충이 묘궁이 형로제복선이니까 어떤 사망에 준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망에 준한다고 얘기를 해요? 형로제복선이 뭐 전부 다 사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 인자궁이 뭐가 돼서 그래요? 거기 상문백호가 있잖아. 이게 상문백호가 있는 게 굉장히 흉해요. 어느 궁에. 그래서 이 대안에 뭐 남편이 병으로 고생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남편이. 부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병으로 고생할 수 있겠다. 왜? 집안에 어떤 감정고충인데 그게 남편의 병으로 고생을 하는 일이 생기겠다. 왜냐하면 발생궁에서도 천형 질병성이 움직였잖아요. 자, 병으로 고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유년이냐 이런 얘기지. 어느 유년이냐. 38살에 병진년에 이제 사망을 했다는데 병진년은 지금 뭐예요? 대한 유년이 어디로 갔어요? 대한 명궁으로 갔죠. 그러니까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병간 뭐가 돼요? 동기창염이니까 천동화록이죠. 이미 뭐가 된? 대한에서 2차, 차성 2차 발생한, 그죠? 거동궁을 다시 천동화록으로 움직였어요. 천위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궁의 록존과, 오궁의 록존이 있죠. 오궁의 록존과 술궁의 천동화록, 유년화록이 인호술에서 만나니까 인궁이 다시 뭐가 돼요? 문제궁이 되죠. 그죠? 오궁의 록존과 천동화록과 만나서 인궁이 문제궁이가 돼서 대한의 결과궁을 유년에서 다시 쳤죠. 근데 인궁은 지금 유년 12사항궁을 쓰니까 유년 뭐예요? 부관선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유년을 안 쓰면 그냥 뭐 유년을 안 써도 부관선이긴 하지만 이건 확실한 부관선이 되는 거죠. 응, 유년 부관선을 쳤어요. 그건 대한에서 이미 결과화된 진기로 결과화된 궁선을 쳤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흉의로 드러나죠. 네, 진기니까 대한에서. 그 결과는 뭐예요? 염정, 화, 기죠. 미궁의 염정, 화기가 집안에서 노상매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충미궁 집안에서 노상매시가 일어나서 진술궁 집안에서 감정고충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친인연이 불리한 일이 생긴다. 근데 그게 누구냐 대상이. 그러면 대한 부관선도 움직였고 유년 부관선도 움직였기 때문에 남편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러면서 유년에서 염정의 기가 되면서 자 거기가 자전선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누군가 상명요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되면서 문곡화기와 염정화기가 만나서 또 누굴 어디를 쳐요? 해묘미니까 미궁의 염정화기와 해궁의 문곡화기가 묘궁을 다시 치죠. 그러면 대한에서 이미 발생한 궁선을 다시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움직였잖아요. 천월도 움직이고 천형도 움직이고 그죠? 그래서 아마 질병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상문백호는 안동했잖아요. 근데 묘유궁에 보면 사지가 있고 천곡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그 해궁이 대한에서도 인자궁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유년에서도 인자궁이 되고 거기 상문백호가 있고 이래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8세 병진년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다. 38세 무진대한 중으로 병진년은 대한명궁과 유년명궁이 중첩한다. 대한이 천기화 기가 인궁에 있는데 병진년, 유년 천동 화롱이 오궁 록종과 더불어 인궁 천기 화기를 문제 궁이화해서 천기의 화기의 흉상이 유년에 의해서 인동된다. 이 궁은 유년 부처궁에 해당되므로 이럴 경우 유년 부처궁이 움직였다고 본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대한과 유년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대한의 12궁이 유년의 12궁이 되어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병진년이 되면 누구나 인궁이 유년 부처궁이 되지만 그죠? 병진년은 인궁이 다 유년 부처궁이잖아요.
그러나 대한명궁과 윤현명궁이 중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윤현 12궁은 특수성을 가져서 의미가 더 있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도 부처궁이고요. 윤현도 부처궁이고. 이래서 훨씬 더 의미가 가강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석이 마음에 안 듭니까? 갖다 또 붙인 것 같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도. 자, 그 다음에 부친이 이제 암으로 죽었어. 이건 또 그냥 그대로 나와요. 부친이 암으로 죽었는데, 자, 여자죠. 자, 명궁이 지금 뭐예요? 공궁이죠. 명궁이 공궁이고, 자, 대궁에 뭐 있어요? 1월에 태양, 화, 권이 있죠. 그 다음에 거문의 화록을 만나고, 이제 좀 나쁜 건 뭐 있어요? 관록궁에 뭐 있어요? 영성, 천마, 천월, 뭐 고신, 상문, 백호, 병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관록궁 자체가 지금 좀 나쁘죠. 부관이 낭탕한 조합에다. 예. 영성, 문곡, 영성, 문곡, 천월 한번 보자고요. 거기 지금 관록궁이 부관선이 천동, 천마 어찌됐든 동량은 낭탕한 조합이고요. 천마가 있어서 더 낭탕해지죠. 그 다음에 영성, 천월, 고신, 비렴,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요? 병부, 병,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질병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영성은 뭐예요? 염증, 뭐, 그죠? 그 다음에 대궁에 보면 뭐 있어요? 문고, 절공, 파쇄, 백호, 병부, 생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무슨 별만 있어요? 어두운 별들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별들이 많으면 암 같은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영성 문곡도 자체도 맞아요. 부지불식간에 뭔가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관선 자체가 지금 좋지 않아요. 이 명반을 보면. 그 다음에 상문백호도 있고 병부병, 생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월, 병부병 이렇게 있으면 그거 분명히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1월은 뭐라 그랬어요? 호름, 홀양 이렇게 되죠. 그럼 그냥 을간으로 친다면 태음의 기가 되니까 훨씬 더 태음의 기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뭘로 해석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여성 본인 자체에 나쁘다고 해석해야 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응? 엄마도 물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 본인 자체에 더 나쁘고요. 부모궁의 병간이 보면 부모궁의 본간이 보면 염정화기로 자화기를 부모궁이 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인연이 좀 불리할 소지가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응? 그 다음에 재백궁의 거문의 록이니까 거문의 록에 의해서 천상이 어떻게 됐어요? 재음 협인돼 있죠. 재음 협인된 건 좋은데 자파상이 진술궁의 자파상이 물론 불충불이로 이것도 역시 육친 간의 인연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 아는 거에도 더 뭐가 또 있어요, 거기? 화성, 경양, 지공. 그죠? 그것도 역시 좋지 않죠. 자전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는 성공해요. 왜 성공해요? 물론 관록궁이 이제 나쁘니까 뭐 좀 힘든 직장이나 뭐 이런 데를 가겠지만 태양의 권, 거문의 록 이런 식으로 있어서 록권이 있다는 회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성취는 이룰 수 있어요. 졸지 말고. 눈이 아프니까 감고 있다 졸아. 자, 근데 어디가 지금 나빠 이 사람은? 나쁜 데가 어디예요? 응? 복덕궁이 문제가 되죠? 복덕궁이 공궁인데다가 록존이 있는 것까지 그냥 좋다고 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문창에 기가 있잖아요. 상례를 주하는 문창에 기가 있으니까 신궁이면서 복덕궁인
그 록존이 다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소지가 있죠. 그죠? 운세 나쁠 때. 그 18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23세에. 자, 기건은 초선종학이고 그죠? 자, 23세는 지금 병신대한 끝이에요. 23세. 자, 대한에 선천에 화기가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긴 하죠. 들어와 있긴 하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택배가 지금 철학관문이 잠겨 있나요? 예, 잠겨 있어서 내려오셨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거기를 못 들려요. 그럼 제가 2층에 식당에다가 잘 맡겨드릴게요. 거기도 문 닫는데 거기하고 나 별로 거래 없는데. 1층에 아저씨 있나요? 저 안에? 1층 주인 아저씨. 페인트는요? 페인트. 거기 한번 말씀해. 예, 거기다 그냥 일단 놔주세요. 그러면 아저씨한테. 거기가 주인이니까. 예. 자, 아까 거문의 록에 의해서 천상이 재음협인 됐다 그랬잖아요. 거상연동으로. 그럼 문창의 기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문창의 기도 이 자파상의 영향을 미치죠. 그죠? 간접적으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천의 문창의 화기가 대한의 궁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록도 있지만 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의 화기는요.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대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부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염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그죠? 혈연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감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관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부질을 우리가 뭘로 해석하기도 해요. 지렉이나 부모 문제 또는 본인의 지렉 또 문서 문제 그죠? 공부 문제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로 작용했는가는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어찌됐든 이제 대한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발생을 먼저 보자고요. 발생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천동에 화록 해궁에 돼 있죠. 천동은 감정 정서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량은 낭탕이고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그런 별인데 거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많아요? 음적인 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문백호 있고 사망에 준하는 그 다음에 병부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질병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응? 네. 거기 더군다나 천월이 있어서 지금 거의 질병이에요. 천월이 있어서. 그러면 자전부관이니까 집안일이죠. 그죠? 뭐 23살이 뭐 자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천동을 자녀로 본다면 자녀가 일 수도 있지만 자, 자녀 아니면 집안일이에요. 그죠? 자녀 아니면 집안일. 거기서 뭔가 상문백호가 있으니까 심각한 질병. 그죠? 심각한 질병이에요. 더군다나 해궁이 공겁의 협이니까 더 심각해요. 발생을 해서 그죠? 발생을 해서 뭐예요? 이게 내궁의 외궁이에요. 외궁이죠. 대한 외궁이에요. 그게 발생을 해서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명천, 인신궁의 명천, 부질의 염정, 화기로 갔죠. 거기도 병부가 있죠. 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뭐 여기도 어두운 별들이 꽤 많아요. 타라도 있고 절직, 저기 탐낭궁에 보면 음살, 절직, 직업, 겁살 뭐 이런 식으로 소모, 뭐 해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음적인 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으로 친다면
거기가 부질선이니까 사람 관계로 치면 아버지겠죠. 그죠? 아버지로 치면 되겠죠. 그죠? 아버지. 이 대안 안에 집안에서 뭔가 질병 요소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뭔가 육친으로 인한 상심사가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진기로 작용하죠. 진기로. 자, 1차 발생, 1차 결과는 그래요. 자, 2차 발생을 보자고요. 2차 발생. 해궁의 천동화록과 묘궁의 검은 화록이 해묘미에서 만나는데 어디로 가요? 미궁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명천 형로선에서 1월이 발생하죠. 그죠? 형로선에서 1월이 발생을 해요. 이건 형로제복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일단 형로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제복선이 인자궁이 됐잖아요. 묘궁이, 묘유궁이. 근데 또 제복선도 움직이긴 해요. 왜냐하면 묘궁의 검은 화록을 유궁으로 차성안궁하면 뭐 차성안궁 할 것도 없다. 일단 차성안궁 하면 어떻게 돼요? 술궁이 뭐가 돼요? 발생하죠. 차성 2차 발생. 그러면서 제복선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건 대한내궁이에요. 제복선이 움직이면서 자파상의 육친 불의의 자파상이 집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화록을 뭐 차성안궁 하지 않아도 천동화록과 유궁의 록존이 어디를 움직여요? 문제궁이로 다시 진술궁을 다시 또 움직이죠. 네. 그러면 자전의 제복이니까 뭐예요? 집안에서 밥줄선, 목숨선, 투자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거기 지금 육친 불의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육친 불의의 일이 생기는데 아까 말 맞다나 자미는 누구요? 윗사람.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충미궁의 형제궁 움직였고 진술궁의 제복선 움직여서 형로제복 움직였죠. 그 다음에 그 사해궁의 상문백호 움직였죠. 응? 그래서 이 대안에 부모에게 뭔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문제 생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타라가 결과궁 염정의 화기의 타라잖아요. 타라가 거기에 있으니까 대한 전반부에 돌아가시겠어요? 후반부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죠. 후반부에 돌아가시겠죠. 그럼 이제 언제 돌아가시느냐? 개미년에 돌아가셨대요. 개미년. 개간 뭐예요? 파군, 화, 록이죠. 그래서 진술궁을 다시 움직였어요. 아까 진술궁을 대한에서 움직였죠. 거기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진술궁이 파군이 움직이면 어디도 움직여요? 묘유궁도 움직이죠. 거상년동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제복이죠. 그죠? 부모의 제복. 록존을 움직였으니까 뭐예요? 목숨과 관련된, 그죠? 문창의 기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2차는 없고 결과가 어디로 가요? 탐낭의 화, 기로 완벽한 쌍기죠. 염정의 기를 탐낭의 기로 쳤죠. 이런 게 쌍기예요. 진기로 작용하는 게. 예? 그러니까 대한에서 염정의 기로 쳤는데 유년에서 다시 탐낭의 화기로 쳤어. 그러면 쌍기가 돼서 그건 완전히 깨갱이야. 다시 염정의 기로 쳐도 쌍기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죽음하고 맞먹는다고 봐야 돼요. 기가 길을 치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진기를 그러니까 대한의 진기를 이게 지금 진기잖아.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기를 유년해서 또 다시 기로 팍 쳐버리면 그건 쌍기야. 그거는 그냥이야. 악소리도 못 하고 가는 거야. 대한의 진기잖아. 이게 지금 염정의 기가 가기가 아니라 진기잖아요. 그럼 23세는 선천명궁으로 왔으니까 유년 12사한궁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인신궁이 뭐예요? 유년 부질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염정, 부모라는 혈육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악소리 못하고 가는 거죠. 탐낭에 탈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이건 탈을 해석할 수 있죠. 유년을 쓰니까. 어? 그냥 뭐 결과다만이 아니잖아요. 탈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누가? 염정의 기, 혈연이 탈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술궁, 자전에서. 유년 자전선이잖아. 그죠? 집안에서 제복, 목숨과 관련된 일이 탈되는 일이 생기는데 누구야? 잠이니까 윗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부모야.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개미년 23세는 선천과 유년이 중첩이 되면서 대한 형노선으로서 병신대한 마지막 K다. 대한의 암시를 보면 겁공의 협을 받는 병간 천동화록이 대한 전택궁에 있으면서 천월의 질병성, 영성, 비렴, 지배, 파세, 문곡.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별들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암기하고 있으세요. 이걸 다 왜 못 외우잖아. 뭐 파세가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배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것까지 지금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응? 그렇게 뭐 저기 뭐야 원래는 봐야 되지만 여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천월, 영성, 뭐 비렴, 지배, 파세, 문곡 이게 다 어두운 별들이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상문백호를 보고 있으니 집안에서 사망과 관계된 질병이 발생한다. 문제궁이는 유궁 부모궁과 함께 술궁 전택의 복덕에서 자파상의 위신불충 위자불효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진술궁이 움직인 게 대한 부질선이 원인이 돼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자, 묘궁 부모의 제복선의 신궁과 함께 미궁, 대한 형제궁이 2차 발생되는데 이로써 전택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향은 상문백호와 더불어 상간궁이까지도 제복선 형노선을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이 대한 중에 집안의 아버지에게 사망과 같은 병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겠다. 경과는 염정 화기로 대한 명궁이자 선천 부모궁에 있는데 염정이 타라 음살이 어두운 성을 보고 병부를 보니 아버지가 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된다. 암이에요. 염정의 화기는. 염정의 화기 여러 가지로 쓰여요. 뭐 허리 아픈 것도 염정의 화기고 염정의 화기가 지금 나도 움직여갖고 자꾸 허리가 아픈데 거문에 의해서 움직여갖고 더 아픈데 그러니까 허리 자체에 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거야 분명히. 거문 뭐 신장이나 이런 데 문제 분명히 있을 거야.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 자, 염정화기의 암시, 염정화기, 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된다. 염정은 피를 의미하는데 화기가 되면 그 피의 영향이 받아서 어떻게 피가 썩는 것이 되면 여기에 타라, 음살, 절지, 겁살 등은 그러한 염정화기의 암시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병부는 이것을 질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이다. 개미년은 대한의 2차 발생궁이니 대한의 암시가 일어나기 쉽다. 개간, 유년, 파군, 화록은 대한에 의해 문제궁이와 2차 발생된 궁, 묘궁의 검은 화록을 유궁의 차성한 궁해서 해궁의 천동 화록과 2차 발생이 된 거예요. 인술궁, 선천 전택, 유년 전택의 제복선을 발생시키니 이해의 문제는 집안에서 복덕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가 되며 결과인 탐낭 화기는 인궁에 있으면서 유년 부모궁이자
선천 부모궁을 치면서 대한의 결과인 대한염정 화기와 만나니 집안의 부모가 상을 당함을 알겠다. 자, 윤현의 상문백호는 지우세요. 상문백호를 굳이 갖다 집어넣으라고 윤현의 상문백호를 쓰지도 않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초창기라 그런 것 같아요. 윤현의 상문백호는 뭐 유공, 대한, 부모궁이자 복덕궁, 신궁에 있은 이한의 아버님이 사망했던 것이다. 이거는 지우라고요.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거야. 윤현을 안 쓴다 그러더니까. 윤현 비성은 안 쓴다 그러는 거니까. 개미년은 윤현 명궁과 선천 명궁이 중첩되니 선천 12궁이 곧 윤현 12궁이 된다. 이럴 때는 윤현 12궁이 특수성을 가지므로 윤현 12궁을 쓸 수 있게 된다. 즉 윤현 파군하록 발생이 윤현 전택궁에서 발생하고 윤현 탐낭 확인은 윤현 부모궁을 결과화하니 이해에 집안의 부모가 돌아가셨던 것이다. 다른 묘유궁의 선천 화록을 확인 인동하는 을묘월에 발생하였다. 을묘월이면 어디예요? 을묘월이면 지례궁이 1월이니까 그냥 거기가 1월이네, 그죠? 어? 거기가 1월이고 을묘월은 묘궁이죠. 제복 부지를 칠 때 천기 화록으로 태음화기 이렇게 칠 때. 그러면서 다시 어디를 쳤어요? 사해궁 다시 치죠. 그러니까 태음화기 되면 다시 사해궁을 치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